내 고객 중에는 먼저 이별을 통보했다가 시간이 지나 후회하는 사람들도 많다. 처음에는 마음이 식어 스스로 이별을 선택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그 결정을 후회하게 된 것이다. 다시 전 연인을 잡으려 했지만 오히려 상대가 마음을 정리해서 관계의 흐름이 완전히 역전된 사례다. 지난 30일 동안 시청자들이 가장 많이 남긴 질문은 다음과 같다. 기다리면 상대가 돌아올까요? 이별 후 시간이 지나면 상대는 후회를 하게 될까요? 희망과 절망이 공존하는 상황. 막연히 기다리면 연락이 올 거라는 말보다는 어떤 상황에서 기다릴 때 실제로 연락이 오는지를 아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기에 오늘 영상에서는 상대가 다시 연락을 하게 되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다뤄보려 한다. 모든 이별이 시간이 흐른다고 후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상대가 미련을 가지지 않는 경우도 분명 존재한다. 그러나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상대가 후회할 가능성이 높으며 무엇보다 앞으로의 대처 방식에 따라 그 가능성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 동시에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있다. 공백기는 단순히 상대를 기다리며 시간을 버티는 존버의 시간이 아니다. 기다림만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상대가 후회하는 순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상대가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옵션이 없는 사람은 매력적이지 않다. 누군가를 붙잡고 애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충분한 가치를 지닌 사람만이 관계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 그렇기에 공백기는 당신의 인생을 재정비하고 잃어버린 가치를 되찾는 시간으로 활용해야 한다. 그렇게 변화를 만들어갈 때 상대가 돌아올 가능성도 높아지고 설령 돌아오지 않더라도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 약 8,000건의 실제 케이스 경험을 바탕으로 상대가 이별을 후회하는 대표적인 5가지 케이스를 소개하겠다. 첫 번째는 상대가 충동적이고 감정적으로 이별을 결정한 경우다. 이별을 결심하는 순간은 대부분 감정이 가장 극단적으로 치닫는 시점이다. 연인의 행동에 실망하거나 반복된 갈등이 쌓이면서 이제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감정이 폭발하는 순간이 온다. 이때 분노, 서운함, 좌절감이 한꺼번에 밀려들며 감정이 최고조에 달한 상태에서 정말 끝내야겠다고 결론을 내리게 된다. 상대는 마음이 식어 이별을 원하면서도 이별이라는 결정 자체는 두려운 감정으로 다가온다. 그리고 이 두려움이 오히려 감정을 더욱 고조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별을 통보하는 사람은 보통 매우 차갑고 단호해지는데 이는 자신의 결정을 합리화하고 두려움을 극복하려는 심리적 방어 기제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문제는 감정이 가장 격앙된 상태에서 내린 결정은 종종 상대의 진짜 감정을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별 직후에는 불편한 감정들 때문에 결정에 대한 확신이 들 수 있다. 하지만 감정이 가라앉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별을 선택했던 순간의 판단이 과연 옳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기 시작한다. 이별을 선택했던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 결정이 관계의 문제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순간적인 감정에 따른 것이었는지 돌아보게 된다. 처음에는 이별이 맞는 선택이라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익숙했던 일상이 사라진다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함께 나누던 대화와 작은 습관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점점 와닿고 자연스럽게 부정적인 기억보다 좋았던 순간들이 더 많이 떠오르게 된다. 인간의 감정은 변덕스럽다. 누군가와 크게 다투고 이제 다시는 보지 않겠다고 결심해도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감정이 누그러지고 화해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우울감에 휩싸여 세상이 끝난 것처럼 느껴지다가도 어느 날 문득 기분이 상쾌해지고 새로운 열정이 샘솟기도 한다. 이처럼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변화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별 후에 느끼는 감정 역시 예외는 아니다. 두 번째는 지루함을 사랑이 식었다고 착각한 경우다.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었다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연애 기간이 길어질수록 연인의 존재는 당연시되고 새로운 자극은 점점 줄어든다. 마치 수년간 간절히 입사하고 싶었던 회사에 들어갔어도 시간이 지나면 매너리즘을 겪고 퇴사를 고민하게 되는 것과 같은 시입니다. 처음 연애를 시작하면 새로움과 설렘으로 인해 도파민이 활발하게 분비된다. 도파민은 뇌의 보상 시스템을 자극해 강한 끌림과 기대감을 형성하며 이로 인해 상대의 말과 행동이 감동적으로 느껴지고 함께하는 시간이 특별하게 여겨진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뇌가 익숙한 자극에 적응하면서 도파민 분비가 감소하고 설렘이 줄어들며 상대의 단점이 더 쉽게 눈에 띄게 된다. 이는 자연스러운 생리적 변화이며 관계의 본질이 달라진 것은 아니다. 익숙함이 쌓이면 사람들은 상대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실수를 저지른다. 상대가 늘 곁에 있어주는 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지고 더 이상 특별하지 않다는 착각에 빠진다. 그러다 보면 그냥 편하기만 하지 특별한 감정은 없는 것 같다. 평생 사랑할 자신이 없다는 이유로 이별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러한 결정은 연애를 해본 경험이 많지 않거나 관계의 본질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서 자주 나타나는 실수다. 설렘이 사라졌다는 이유로 이별을 결심하는 사람들은 대개 연애 초반의 열정과 텐션이 지속되지 않으면 사랑이 식었다고 착각한다. 하지만 헤어지고 상대가 없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비로소 그 익숙함이 사실은 인생의 균형과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요소였음을 깨닫게 된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이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상대의 존재가 점점 크게 느껴지기 시작한다. 함께했던 일상이 사라지고 나를 잘 이해해주던 사람이 곁에 없다는 사실이 현실로 다가올수록 공허함이 깊어진다. 익숙했던 대화, 공유했던 습관들, 상대와 함께할 때 느꼈던 안정감이 사라진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는 순간 후회는 점점 더 강해진다. 처음에는 설렘이 줄어든 것을 사랑이 식은 것이라 착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정한 가치는 감정의 강도가 아니라 관계에서 오는 깊이와 안정감에 있다는 걸 뒤늦게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이별 후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감정을 깨닫게 되면 상대를 다시 떠올리는 빈도가 높아지고 후회는 점점 깊어지게 된다. 세 번째는 이별 당시 상황적인 스트레스가 컸던 경우다. 연애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 예를 들어 학업, 직장, 가족, 건강 문제 등으로 인해 심리적 여유가 부족할 때 이별을 결정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인간의 감정적 에너지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인생에서 스트레스가 극도로 높아지면 관계를 유지하는 것조차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다. 특히 직장이나 학업에서 압박을 받거나 중요한 시험이나 프로젝트를 앞두고 있거나 가족 문제로 인해 감정적으로 지쳐 있을 때는 연애를 유지할 에너지가 부족해진다. 이때 이 관계까지 감당할 수 없다. 내가 너무 지쳐서 연애에 집중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 부담감과 죄책감이 쌓이게 된다. 결국 상대에게 충분한 애정을 주지 못한다는 괴로움 속에서 관계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부담으로 느껴지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충동이 찾아오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별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정리할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다고 느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삶이 안정되고 스트레스가 완화되면 과거의 감정적 판단이 객관적으로 보이기 시작한다. 그리고 연애 자체는 문제가 없었으며 단지 그때의 상황이 관계를 감당할 여력을 주지 않았을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이별을 선택했던 시점에서는 연애를 유지하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졌겠지만 공백기를 가지면서 연애가 자신에게 주었던 긍정적인 요소들을 떠올리게 된다. 즐거웠던 데이트, 친밀감을 느끼게 해주는 스킨십, 자기 전에 편하게 즐겼던 통화 등이 떠오르면서 전 연인의 부재가 크게 다가오게 된다. 또한 이별 후 시간이 흐르면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스트레스가 감소할수록 이전 관계가 자신에게 주었던 안정감과 위로의 가치가 더욱 실감된다. 과거에는 부담스럽게 느껴졌던 상대방의 존재가 오히려 힘든 시기에 자신을 지탱해 주었던 중요한 사람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네 번째는 상대가 바라본 당신의 본질적인 가치가 높은 경우다. 당신이 연애에 미숙해서 매력 관리나 상대의 욕망 자극에 실패했지만 외모, 성격, 사회적 조건 등 근본적인 장점이 뛰어난 상황을 의미한다. 연애 경험이 많지 않거나 관계를 지속하는 법을 잘 모르면 초반에는 좋은 인상을 남기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상대의 감정을 서서히 식게 만들 수 있다. 처음에는 새로움만으로도 쉽게 열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매력을 유지하고 전달하는 방법을 모른다면 상대가 점점 익숙함을 느끼며 흥미를 잃는 것이다. 특히 연애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일수록 관계에서 불안을 느끼기 쉬우며 상대에게 지나치게 집착하거나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결과적으로 처음에는 본능적으로 강하게 끌렸던 매력이 있었더라도 매력이 점차 흐려지고 상대의 감정을 쉽게 만들 수 있다. 하지만 당신의 본질적인 매력 가치가 높다면 시간이 흐르면서 관계가 다시 재평가될 가능성이 크다. 헤어진 후에도 상대는 자연스럽게 당신의 장점을 떠올리게 되고 이별 당시에는 보이지 않던 부분들이 객관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한다. 특히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같은 수준의 가치를 쉽게 찾기 어려울 경우 과거의 관계를 다시 돌아보게 될 확률이 높아진다. 다섯 번째는 상대가 연애 경험이나 이별 경험이 많지 않고 상처를 받아본 적이 없는 경우다. 연애 경험이 적은 사람들은 이별의 무게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관계를 끝내는 것이 자신에게 어떤 감정적 영향을 미칠지 깊이 고민하지 않고 순간적인 판단으로 이별을 결정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이별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거나 이전 연애에서 큰 상처 없이 마무리한 사람들은 연애의 소중함을 실감하기 어렵다. 이들은 연애가 끝나면 단순히 각자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내가 정말 원하면 언제든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야라는 막연한 확신을 가지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현실은 예상과 다르다. 이별 후 시간이 지나면서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공허함과 상실감을 처음으로 마주하게 된다. 연애를 할 때는 상대의 존재가 일상의 일부였고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함께하는 시간이 당연하게 여겨졌다. 하지만 관계가 끝나고 나면 그 공백이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걸 깨닫게 된다. 이때부터 이별이 내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니었구나, 그때 너무 쉽게 관계를 끝낸 건 아닐까 하는 후회가 시작된다. 또한 이별 후에도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기존 연애에서는 이미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감정과 일상을 공유할 수 있었다. 하지만 새로운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처음부터 다시 쌓아가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과정이 예상보다 어렵거나
새로운 상대와의 관계가 이전만큼 만족스럽지 않다면 이전 연애의 가치가 더욱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 특히 상대가 감정적으로 미숙하거나 정이 많은 사람이라면 시간이 지날수록 과거의 관계에 대한 회상은 더 강해질 가능성이 높다. 처음에는 이별이 맞는 선택이었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때 조금 더 노력했더라면 어땠을까? 사실 연애 자체는 괜찮았는데 내가 감정적으로 서툴렀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후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내 케이스가 5가지 상황에 해당되더라도 여전히 불안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100% 확실한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상대의 감정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고 앞으로의 관계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도 확실하게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있다. 바로 나 자신이다. 우리의 초점은 상대의 마음 변화가 아니라 상대의 결정과 관계없는 내 인생의 주도권 확보다. 이는 단순히 재회를 위한 전략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연애 라이프를 실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능력이기도 하다. 누구나 관계 속에서 실수할 수 있고 이별을 통해 자신이 부족했던 부분을 깨닫는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과정이 단순한 후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고 더 나은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별 후의 시간은 단순히 감정을 견디며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성장시키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외적인 변화를 넘어 감정적으로 성숙해지고 관계를 바라보는 시각을 넓혀야 한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더 단단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다시 관계를 마주했을 때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대가 후회할 만큼 우리가 가치 있는 사람인지 먼저 스스로에게 증명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차이는 단순한 기다림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며 재회의 가능성을 결정짓기도 한다.